이렇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0명인 에버튼 상대로 1대 0으로 홈에서 패배를 하게 되네요. 너무 아쉽다. 아니 그래도 5경기 무패를 좀 가져가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좀 너무 턱 막히는 느낌이 강한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를 좀 리뷰를 할 때 물론 뭐 선수도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부상 상황도 있고 했죠. 못 나온 선수들도 있었고 나온 선수들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그런 장면들도 몇몇 분명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감독인 아모림한테 아쉬운 점이 좀 많은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좀 하는 이유는 지금 유나이티드가 보여주고 있는 밀집 수비에 대한 공략 방법, 이 아이디어가 하나도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오늘은 에버튼이 전반부터 10명으로 싸웠습니다. 걔가 다이렉트 퇴장을 좀 당하면서 팀메이트들끼리 좀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초반부터 에버튼이 10명인 상태로 경기를 치렀죠. 게다가 이 상황에서 듀스버리올이 득점까지 하고 나니까 상당히 이른 시간부터 조금 내려앉아서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. 에버튼이. 여기서부터 유나이티드의 숙제가 좀 시작이 됐어요. 상대의 밀집 수비, 10명이 내려앉아 있는 이 수비를 어떻게 뚫을 것이냐. 물론 상대가 퇴장을 한 명 당하긴 했습니다. 그런데 이 10명이 모두 내려앉아 있다 보니까 수비를 뚫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거든요. 여기서부터는 저는 감독의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. 많은 감독들이 그 밀집 수비 공략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죠. 뭐 특히나 이제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같은 경우는 상대의 템백 이걸 하도 많이 마주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뚫을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치열하게 했던 감독 중에 하나입니다. 그 결과 나오는 게 뭐 하프 스페이스 활용이라든지 기술적인 언더래핑 그리고 최근에 많이 보여준 장면 중에 하나가 도쿠의 활용법. 높은 개인 능력을 가진 선수를 바탕으로 한 명을 무너뜨려서 상대 수비라인 전체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겠다.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많이 고민한 흔적 자체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보여왔어요. 그런데 오늘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상대가 아예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니까 이거를 전혀 뚫을 아이디어를 내놓지를 못했습니다. 딱 하나 내놨어요. 크로스. 측면으로 볼 보내서 우리 크로스 올리자. 근데 그 크로스가 뭐 잘 올라오고 위협적으로 올라온다 그러면은 그나마 낫겠는데 올라오는 크로스의 질이 그렇게도 좋지도 않은, 물론 크로스가 해답이 될 수 있죠. 밀집 수비에 실제로 그렇게 효과를 보는 팀들도 있고요. 특히나 뭐 현대축구가 뭐 많이 이전보다 다이렉트해지면서 이런 전술로 분명 이득을 보는 팀들도 있기는 한데 상대가 밀집 수비를 내려섰을 때 크로스만 올리는 거 이거는 해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아이디어가 다른 게 없나? 다른 거랑 뭐 병행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만 올리는 거? 지금 맨유가 오늘 내보낸 뭐 1, 2선 자원들 중에 헤더를 유의미하게 잘 따고 헤더로 막 골을 엄청나게 많이 넣는 선수가 있었냐? 그것도 아닌데. 이런 식으로 헤더를 잘 따는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한 크로스를 올린다. 이거는 이 세부 전술에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모르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른 공략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그나마 제일 간단한 크로스 전술을 선택을 한 거죠. 양옆에 오늘 나온 선수들이 예전부터 유나이티드 경기 볼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뭐 달로가 이 자리에 나오든 아니면 뭐 전반전처럼 도루구가 이 자리에 있든 아마드 디알로가 오른쪽 윙백으로 나오든 아니면 전반전처럼 마즈라위가 있든 크로스의 질이 썩 좋은 팀이 아니잖아요 유나이티드가. 그나마 뭐 크로스 잘 올리는 선수 후방에서 전진해서 올라오는 뭐 왼쪽 스토퍼 루크쇼 정도? 쇼 외에는 솔직히 좋은 크로스라고 보기에는 너무 애매합니다 측면 자원들이. 오늘 전방으로 나온 지르크지? 물론 오늘 픽포드가 선방을 많이 해서 아쉽게 막힌 그런 헤더들이 있긴 했지만은 애초에 뭐 헤더를 그렇게 잘 따는 선수의 유형은 또 아니고요. 선수 자체가. 이런 팀 상황, 선수 풀을 봤을 때 무한 크로스가 과연 답이었을까? 제일 좋은 최선책이었을까? 아니다. 그 외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왜 우리는 하프스페이스 활용을 못할까요? 오늘 에버튼이 수비를 하면서 후반전 이제 막바지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눈에 띄게 보였거든요. 그러면서 분명히 이 하프스페이스를 비워두는, 열리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어요.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서 뭐 은베모나 아마디올로가 잡았을 때 상대 수비 라인에서 하프스페이스가 좀 열리고 이 자리를 후방에서 전진한 오른쪽 스토퍼인 요로가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 그림.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왜 요로한테 패스를 못 주나요? 이 하프스페이스 들어가는 요로를 향해서. 이 하프스페이스가 괜히 현대 축구에서 위협적인 공간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잖아요. 이 공간에서 볼을 잡았을 때 누가 수비로 붙어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대 수비 라인이 특히 밀집 수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. 그러면서 다른 쪽에 있는 동료가 공간을 얻을 수 있다. 이렇기 때문에 하프스페이스가 위협적이라는 평가를 듣는데 왜 우리는 여기 하프스페이스를 못 쓸까? 물론 정확한 이유는 이제 팬이나 바깥에서 보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. 모르는데 선수들이 밀집 수비를 뚫는 법에 대한 훈련이나 지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선수 개개인도 아쉬운 면이 분명 있었지만 그거 이상으로 아모림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크게 느껴졌다.
아니 내려앉은 밀집 수비 못 뚫는 게 똑같아요. 지난 시즌하고. 오늘 경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와 지난 시즌 경기력 생각난다. 떠오른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지난 시즌에도 이랬거든요. 맨유가 그나마 좀 경기력이 나았다. 득점이 터지고 뭐 골이 나왔다. 이런 경기가 서로 이제 올라가서 맞불르는 팀하고 부딪혔을 때 이때는 좀 나았어요.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. 근데 지난 시즌도 그렇고 똑같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때가 언제냐? 상대가 내려섰을 때,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, 오히려 이럴 때가 경기력이 정말 안 좋았죠. 그리고 그게 오늘 경기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됐다.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못하는 팀. 참, 이게 맞나? 우리가 이제 전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단순히 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. 뭐 이 감독 3-4-3을 쓴다. 4-2-3-1을 쓴다. 4-3-3을 쓴다.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현대 축구에서 그렇게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이 포메이션 이상으로 중요해진 게 세부 전술에 대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볼을 끌고 올라갔을 때 상대 골문을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. 이 포지션 플레이를 기반으로 해서 누구를 어떤 공간에 배치하고 어떤 공간으로 이동을 시킬 것이냐. 이거에 대한 지시가 결국 감독의 아이디어라는 얘긴데 오늘 이 밀집 수비를 뚫지 못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 세부 전술의 부재가 너무나 강력하게 느껴졌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백스리, 3-4-1 포메이션 이거에 대한 비판이나 그런 아쉬운 부분보다는 이 세부 전술에 대한 아쉬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는지, 상대가 내려섰을 때는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 이거를 선수들도 모르고 지도하는 감독도 모른다.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냐, 뚫을 수가 있겠냐. 아까 말씀드린 그 하프스페이스 공략 못한 거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. 해본 적이 없으니까. 훈련 때나 뭐 어떤 때나.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나마 익숙한 크로스로 다 트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세부 전술에 대한 부재가 극적인 승리 때문에 티가 안 났던 경기들이 지금까지 몇몇 있었죠. 상대가 수비를 했을 때 그거를 뚫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크로스만 올린다. 이게 티가 안 났던 게 왜 그랬냐? 전방에 맥과이어가 있었으니까.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맥과이어 투입을 해서 위로 올려다 썼으니까. 그리고 그 맥과이어가 무한 크로스 전술에서 결국 또 득점을 해줬으니까. 그러니까 이 세부 전술에 대한 부재가 티가 그나마 안 났던 건데 오늘 경기처럼 맥과이어가 없으니까 바로 그 부재가 티가 난다. 물론 오늘 경기에서 못 나온 선수들의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기는 했습니다. 뭐 훈련 상황에서 머리 부상 의심 때문에 워낙 또 민감한 부위이긴 하니까 머리가 이번 경기에서 결장한 뭐 쿠냐라든지 마찬가지로 결장한 베냐민 세슈코라든지 이런 공격진들의 부재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지만은 그래도 10명인 팀 상대로는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니 적어도 지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? 아니 더 하나 더 넘어서 그래도 밀집 수비를 뚫는 그 가능성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이거를 마주했을 때 무한 크로스 이거 하나만 보여줬는데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겠어요? 다른 팀 경기를 봤을 때 역시나 우리가 이제 현대 축구에서 전술 분석을 하는 팀들이라고 하면 강팀인 경우들이 많잖아요. 뭐 전술적으로 짜임새가 있고 감독 철학이 명확하고 이런 팀들의 전술들을 우리가 보곤 하는데 이들이 보여주는 그런 세부 가이드 우리는 선수가 어떻게 움직여야 돼 어디에는 누가 있어야 돼 누구는 이런 플레이를 해도 되지만 너는 그렇게 플레이하면 안 돼 누구는 자유를 부여하고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상상 이상으로 디테일합니다. 현대 축구에서. 뭐 지금은 조금 축구가 달라지긴 했지만 과르디올라의 시티 같은 경우는 도쿠한테 무제한의 드리블을 부여를 했죠. 아 너는 전방에 올라갔을 때 드리블을 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를 내가 줄게. 다른 선수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. 물론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. 지금은 조금 더 플레이들이 선수들 자체가 좀 더 뭐 자유도가 올라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잡아주는 거. 도쿠는 되지만 너는 하면 안 돼. 근데 지금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누가 어떤 자유를 부여를 받았는지 공격할 때 보면은 그냥 다 자기 멋대로 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. 뭐 마운트도 드리블할 때 있고요. 달로도 드리블할 때 있고요. 은벤모도 드리블할 때 있고요. 아마드도 드리블할 때 많고요. 이런 것들이 오늘 밀집 수비를 상대로 하니까 많이 드러나는 장면인데 여전히 그런 세부 가이드가 전혀 잡혀있지 않다. 뭐 드리블뿐만이 아니라 마운트가 중거리 쏠 때도 있고요. 카세미루가 중거리 쏠 때도 있고 은벤모가 중거리 쏠 때도 있고 아마드가 크로스 올릴 때도 있고 브루노 페란데스가 크로스 올릴 때도 있고 혹자는 이게 자유도 높은 축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역할이 잡혀있지 않은 무질서에 조금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들어요. 사실 펩하고 비교하는 게 더 미안할 정도기는 하지만은 아무리 자유도 있는 축구를 추구를 한다 해도 설령 그렇다고 해도 역할 분배는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나. 그러다 보니까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오늘 경기처럼 선수들이 이제 초조해지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. 패스도 끊기고 드리블하다가 뺏기고 소유가 길어지고 터치가 튀고 이런 초조함이 역할 분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닌가. 내가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확실할 때 가이드가 명확하게 잡혀 있을 때 그러면 이 자기 플레이를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죠. 초조해하지 않고. 이게 세부 전술이 명확하게 잡혀있는 감독이랑 그렇지 않은 감독의 차이입니다. 어떤 상황이 돼도 선수들이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. 초조함, 급박함 이런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자기한테 부여된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할 수 있는가.
근데 지금 아모림의 유나이티드는 이런 모습이 오늘 전혀 안 보였다. 초조하고 급하니까 다들 제멋대로 하더라. 아니 제멋대로라는 표현도 웃기지. 애초에 역할 분배를 받은 게 없으니까. 그냥 하더라 축구를. 역할 분배 받은 거 없고 뭐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하는 축구. 10명인 팀을 상대로 끝내 밀집 수비 못 뚫고 1대 0으로 진 거, 그것도 홈에서,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. 이전까지 이어던 뭐 5경기 무패, 이거 싹 다 잊어버리고 다시 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게 많은 경기였고 앞으로 이런 경기는 정말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